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여러분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AI발 악재가 또 쏟아져 나오면서 이것이 반도체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는데요.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현대차증권의 김재승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엔트로픽발 이슈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AI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간밤에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냉철하게 판단하고 계세요? 사실 AI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우려들, 소위 말하는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 네. 이런 것들이 커져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 AI 플랫폼 같은 것들 이용해 보면 정말로 되게 잘 만들었고 또한 기존에 했던 업무들을 많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이런 것들이 AI 생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AI 수요가 줄어들어야 될지, 그것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왜 줄어들어야 될지라는 좀 생각은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망한다면 그런 것들이 수요를 줄이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를 줄이면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줄어드는 게 아니냐 하면서 한국 증시도 좀 밀어내는 것 같은데, 사실 AI가 더 파괴적일수록 저는 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너무 과도한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소프트웨어 기업 약세와 암호화폐 시장의 좀 조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불안해 보이다 보니까 이제 최근 같이 밀리는 현상이 있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반도체 업종은 왜 빠져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악순환이 아니라 오히려 선순환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지금 AI에 투자를 하는 돈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 자본 지출이 지난해 2배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클라우드와 관련된 기업들도 동반 하락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사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인데, AI 수요가 너무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AI 투자를 늦출 수 없다.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하는 거에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네. 과도한 투자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작년 11월에 AI 버블론이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AI를 투자를 많이 했는데 수익성이 안 나면 어떻게 하지? 이랬던 게 작년 11월에 있었던 AI 버블론이라 본다면, 지금 2월 달에 있는 것은 AI 파괴론이라 생각하거든요. AI가 지금 기존 기업들을 파괴해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우려가 발생할 만큼 정말 강한 어떻게 보면 AI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투자에 대한 우려보다는 과도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쪽에 저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랠리는 아직 정점은 지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AI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꺾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AI 랠리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종목들이 바뀌는 건 어쩔 수 네.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아이폰이 나왔을 때 수많은 MP3 업체들, 카메라 업체들, 거기다가 핸드폰 업체들 네. 상당히 많이 사라졌었습니다. 그때 우리도 증시도 많이 조정을 받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산업들, 새로운 기업들이 발생하면서 그것이 다시 또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AI로 인해서 사라지는 기업에 너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라지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많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좀 우려가 하는데, 사실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기업들 아직 보이진 않죠. 하지만 그런 업종들이 더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엔트로픽이 지금 상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건데, 만약에 엔트로픽 있었으면 지금 엔트로픽이 샀겠죠. 지금 증시가 날아갔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트로픽 같이 AI 기업들은 상장이 안 되어 있고 AI를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증시가 조금 더 조정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도 AI 경쟁 심화에 따라서 일부 업종의 도태 가능성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상 기업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까이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잘하는 기업들, 물론 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도비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AI 툴이 발전함으로써 그 기업들이 많이 대체될 경우에 우리 투자 심리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올해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이번 리포트에 작성을 했었고요. 더 나아가서 오픈 AI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엔비디아와의 뭐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렇죠. 투자를 할지 많이 얼마를 할지에 대한 계속 노이즈가 있는 것처럼 결국에 이게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엔트로피도 좀 계속 뛰어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오픈 AI가 지금 잘 못하는 게 아닌가. 사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해보면 오픈 AI가 만약에 망할 경우에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고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산업, 새로운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기업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그런 경각심을 갖고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번 리포트를 작성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떠오르는 기업들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셨고.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거기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AI 수요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뭐 디램이라든지 관련된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이 급격하게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신규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촉진을 하겠다 이런 발표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 속도를 내겠다라는 부분인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놓고 보자면 어떨까요?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너무 좋은 기업이 이렇게 AI에 대한 파괴론적인 부분에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니까 한국 증시도 같이 조정받는 네.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기업이고 거기에 더 나가서 지금 AI가 이렇게 파괴적인 만큼 생산성이 좋은데 거기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수요가 필요하다. 결국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캐펙스 투자를 많이 늘리는 이유가 AI 경쟁에서 질 수 없다라는 그만큼 AI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두 기업은 어떻게 보면 골드러시 과정에서 곡괭이를 파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일수록 더 좋은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말해서 소프트 기업이 빠진다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기업인 반도체 기업들은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둘 다 빠지는 것은 최근에 투자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큰 것 같다. 네. 사실은 두 개가 따로 움직이는 게 맞고 한쪽이 유리하면 한쪽이 불리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렇게 불리할 정도라면 하드웨어 파는 반도체를 파는 기업들 얼마나 좋을까 이런 쪽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지금 갑자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흔들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시장 조정에 따라서 조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었고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가 지난주에 좀 있었잖아요.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 여야가 또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한 달 내에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뭐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저는 무난하게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 11월에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다. 간헐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또 경계심은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 트럼프 정책에서 인기가 없는 부분들은 물가와 경제 부분입니다. 하지만 외교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네.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인 물가와 경제를 안 건드린 내에서 외교적인 정책을 통해서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갑작스럽게 노이즈를 발생시킬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말을 조심하겠지에 베팅한다기보다는 말을 더 심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런 관세 노이즈는 상수로서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 노이즈는 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이런 가운데 뭐 관세 노이즈와 붙어 있는 게 또 대미 투자잖아요.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한국형 원전 투자를 또 제안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관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업종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사실 관세 수혜주와 뭐 피해주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네.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필요한 업종들 이런 데는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결국에는 관세를 때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나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 원전, 전력기기, 거기에 조선 같은 업종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업종들은 결국에 미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관세를 때리더라도 수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수혜를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거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지난 금요일에 미국에서 케빈 워시 연준 지명자가 나오면서 또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촉발이 됐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사실 이번에 나왔을 때는 약간 우려를 했었죠. 네. 매파적인 게 아닌가. 하지만 시장이 오해했다는 게 지금
밝혀진 것 같습니다. 사실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매파적이라기보다는 연준의 기능을 축소하고 기준 금리에 집중하자 이런 쪽의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QE나 QT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최소한 이제는 그 기준 금리 결정에 집중하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케빈 워시가 어떻게 기준 금리를 결정할지에 주목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AI 발전이 물가를 낮출 거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기준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매파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연준의 기능을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준금리는 결국에 인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연준 올해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크진 않잖아요. 이번 달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동결할 것 같고요. 네. 특히 올해 계속 동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결국에 환율도 높고 아파트 가격도 높고 거기에 수출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사실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박자를 봤을 때는 사실 기준금리 인하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그렇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없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일각에서는 조금은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경기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내수 경기는 정말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인상도 인하도 올해 쉽지 않은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올해 동결을 유지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수가 사실 좋지 않은데 요즘에 그래도 이마트라든지 이런 유통주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뉴스가 따로 있기도 한데 그리고 인바운드 여행객 수요로 인해서 뭐 호텔, 카지노 이런 종목도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AI가 좀 부진할 때는 다른 또 투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때 사실 이제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일본과 중국이 싸우다 보니까 거기서 혜택이 우리나라 이제 소위 말하는 관광 업종들, 카지노 같은 업종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최근에 백화점 업종도 상당히 좋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옛날같이 뭐 면세점을 가는 이런 것들은 많이 줄었지만 백화점을 가고 카지노를 가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AI 테마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다른 투자 전략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중국 관광객 수혜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좋게 받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주식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투자를 했던 것이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귀금속 쪽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점을 보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묶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뭐 고민이 많지만 금에 대해서 좋게 보는 이유가 결국에 이런 트럼프의 정책 같은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금을 사셔야 되는 게 맞다. 거기에 더해서 달러 자산에 대한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올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는 올해는 좀 약세를 갈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금의 계속적인 가치 상승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AI가 좀 불안한 상황에서는 AI가 아닌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 관점, 결국에 그런 쪽에서 또 금에 대한 투자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뭐 최근에 뭐 연휴 앞두고 전략을 어떻게 짜시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저가 매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려 이런 거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런 것들은 반도체와는 사실 좀 무관하고 오히려 AI가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는 더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기회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최근 조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재승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